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바로 재건축, 재개발을 다루는 정비사업을 다루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 사업을 배웠어요. 도시개발 사업은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고, 자, 지금 배우시는 이 정비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하는데 정비법이라고 줄입니다. 그러면 정비란 말을 그 힌트를 얻어서 정비사업이라고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정비사업은 구시가지를 철거하고 다시 축조하는 주로 재건축, 재개발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 재개발의 여러분들 실무에서 나중에 이제 부동산 경영을 하실 때, 사무실 경영하실 때 이런 재건축, 재개발 물건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잘 공부를 하셨다가 실무에도 써먹어야 되고 시험도 꼭 좋은 점수를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초적인 이론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비법은 기초 이론인데도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최대한으로 좀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비사업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기본 절차가 있겠죠. 당연히 절차부터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업의 절차가 바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우리가 행정관청이 기본계획이라는 계획을 먼저 만들고 다시 또 행정관청이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정비구역을 정합니다. 자, 우리 정비구역을 정하면 이게 바로 사업하는 장소가 정해진 거예요. 장소. 사업하는 장소가 정해집니다. 우리가 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려면 사업하는 장소가 정확하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하는 장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업하는 장소가 정해지면 그리고 이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재건축, 재개발 구역 안에 그 토지 등 소유자들이 그냥 간단하게 소유자들이 있어요. 뭐 토지 가진 사람 또는 건물 가진 사람. 여기서는 건물 가진 사람도 들어갑니다. 우리 앞에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 건축물 소유자는 빼라고 그랬는데 이런 정비사업을 할 때는 토지 소유자 또는 건물 소유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 가진 사람이라 또는 뭐 건물 가진 사람이 들어가서 그런 소유자 등이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조합이라는 단체를 법인으로 설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 정비사업은 처음부터 조합을 설립하는 거예요. 조합이란 재건축, 재개발 조합, 그 소유자 등이 그 토지 등 소유자들이 이 조합이라는 걸 만들어서 조합이 시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요 보라색 여기까지가 사업을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절차가 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우리 행정관청이 기본계획이라는 계획을 통해서 사업의 방향을 지시합니다. 사업의 방향을 지시해요. 사업의 방향을 지시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조금 관청을 설명을 드리면 서울특별시장님, 또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님이에요. 일단 여기까지. 자, 다른 관청들은 나중에 보시고 서울특별시나 광역시 같은 데서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하려면 이런 기본계획이라는 계획이 먼저 방향 지시로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큰 서울시 전체에 대해서 내가 시키는 대로 사업을 해라. 이따 배우실 건데 이 기본계획에서는 정비 예정구역이라는 걸 발표해 줍니다. 후보지입니다. 기본계획에서 서울특별시장님이 낡은 동네에다가 여기 재개발 사업하라고 정비 예정구역, 정비 예정구역을 쭉 여러 군데를 발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특별시나 광역시장님이 기본계획으로 사업 방향을 지시할 때는 정비 예정구역을 정해서 발표해 주면 그 예정구역을 담당하는 구청장들, 자, 정비계획은요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계획이에요. 세부적으로 지시한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정비사업을 어떻게 해라. 그럼 아까 우리 이제 기본계획에서 정비 예정구역이라는 게 나오면 그 정비 예정구역을 담당하는 구청장들이 있어요. 서울특별시장 밑에 구청장, 광역시장님 밑에 구청장들이 이런 정비계획이라는 세부계획을 만듭니다. 그럼 구청장들이 이런 정비계획이라는 계획을 만들어서 다시 이거를 정비계획을 서울특별시장님이나 광역시장한테 올리는 거예요. 서울특별시장님이나 광역시장님이 정비구역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조금 우리 처음에 어려워하신 부분입니다. 정비법은 처음에 공부할 때부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서울특별시나 광역시에서 서울특별시 전체에다가 재개발하라고 예정구역을 발표한다. 자, 그게 기본계획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럼 그 정비 예정구역으로 들어가서 구청장 등이 만약에 이제 거기가 홍은동이면 제가 수업 시간에 홍은동 예를 들었잖아요. 홍은동, 뭐 왕십리, 서울의 상계동 같은데 그런 상계동 예정구역, 홍은동 예정구역, 왕십리 예정구역을 정하면 그 담당 구청장들이 그 예정구역에다가 세부적으로 계획을 만드는 게 정비계획이에요. 그래서 정비계획이라는 계획이 기본계획 다음에 한 번 더 나오셔야 돼요.
정비계획이 나중에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계획을 역할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은동 예정구역에다가 뭐 건폐율 용적률은 몇 %다 이런 식으로 건물의 높이 같은 거, 또 세부 개발 계획을 다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구청장들이 만들어서 이걸 다시 이제 특광한테 올려가지고 서울특별시장님이나 광역시장님이 이 정비계획이 잘 되면 최종적으로 기본계획에서 그 정비 예정구역에서 예정자를 떼주고 정비구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기본계획에서 정비 예정구역이 발표가 되고 그다음에 그게 정비구역으로 다시 넘어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확정된 거예요. 정비구역으로. 그러면 정비구역 되고 나면 그 안에 토지 등 소유자가 추진위원회가 준비단체죠. 우리 조합 설립을 할 때는 준비할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이런 준비단체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합이라는 정식 시행자로 넘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조합이 뭘 해야 되나요? 이 사업시행계획이라는 계획을 추가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사업시행계획이 바로 뭡니까? 사업을 어떻게 시행할 거냐? 자, 여기서 바로 설계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조금 비교해보면 도시개발법에서 이게 실시계획하고 같은 겁니다. 자, 설계도와 자금계획이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 실시계획이라는 거 형태로 들어가는 건데 이 정비법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약간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바뀌었지만 내용은 같은 거예요. 실시계획, 그럼 여기 사업시행계획 같은 말이잖아요. 사업시행계획, 실시계획 이게 어감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낌이 이 사업시행계획을 이 조합인 시행자가 만들어서 자, 사업시행계획으로 이런 설계도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 설계도를 가지고 이제 관청한테 가서 들어갑니다. 관청이 이제 인가를 내주는 거예요. 시장군수 구청장 같은 관청이 아, 사업시행계획 잘 됐구나. 사업시행계획을 여기 이런 정비계획 같은 거 잘 반영을 해서 만들어서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가지고 오면 사업시행계획을 갖고 오는 거죠.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이런 정비계획 같은 걸 잘 보고 시키는 걸 잘 반영을 해서 설계도를 그리고 이런 사업시행계획 이런 걸 만들고 관청한테 인가받으면 이제 공사에 들어가는 거죠. 발표한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할 게 여기 앞에 제가 좀 색깔을 좀 표시를 해놨어요. 기본계획, 정비계획, 정비구역,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조합설립까지가 사업을 위한 준비 단계예요. 사업시행자 정하고 그 다음에 구역, 장소 정해지고 기본적인 방향, 세부적인 방향 지시가 나오는 겁니다. 자, 다만 조심할 거는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여기 안전진단이라는 절차가 추가됩니다. 정비계획을 만들 때, 자, 재개발 사업하고 재건축 사업은 절차가 같은데, 이런 재개발 사업에는 안전진단이라는 게 없지만, 재건축 사업에서는 안전진단 절차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그 안전진단이라는 것 자체는 안전 전문가들한테 이 건물이 안전한지, 또는 위험한 건지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일정한 등급 이상이 나와야지만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일종의 추가적인 규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가적인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재건축 사업할 때만 이 절차에서 이 정비계획을 만들기 전에 사전에 먼저 진행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우리가 더 자세하게 배우실 거니까 재건축 사업만 안전진단이 있다. 이렇게. 자, 재개발 사업은 안전진단 없이 그냥 맞바로 기본계획, 정비계획, 정비구역,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조합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어서 사업시행 계획을 만들어서 이 설계도 작업을 해가지고 자, 우리가 아파트를 1,500개를 짓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만약에 조합원이 1,000명이다. 그러면 1,000명 조합원이 아파트 한 개씩 가져간다는 전제로 이렇게 잔여 물량 500개도 남겠네요. 자, 이런 것들도 사업시행계획으로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조합원 수하고 사업시행계획으로 설계도가 나오면 아파트를 몇 개 짓겠다. 이게 나오기 때문에 평형대도 확정이 되는 거고, 평형대. 뭐 20평대, 30평대 이런 게 사업시행계획에서 확정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사를 착수하는 거죠. 공사 착수할 때는 사업시행계획에서 이 관리처분계획으로 가는데, 자, 중요한 거는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들한테 분양을 확정하는 계획이에요. 분양. 자, 다른 말로 우리가 분양설계, 분양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리처분계획은 누구누구 조합원한테 자, 몇 평대 아파트를 주겠다. 이게 관리처분계획이에요. 그러면 관리처분계획을 만들기 전에는 전체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들한테 자, 보세요. 사업시행계획으로 이 설계도 같은 것들이 관청한테 인가받고 발표가 나오면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이 분양공고라는 걸 먼저 합니다. 분양공고. 자, 우리 분양공고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 조합원들한테 분양공고, 이게 분양통지, 사실 여기 분양통지란 말 들어가야 되는데,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분양통지 편지를 먼저 보냅니다. 조합이 조합원들한테 편지를 먼저 보내게 돼 있어요. 그럼 그 편지 안에 이렇게 인사말 같은 게 있고, 그 안에 추가 부담금 얼마 내시오. 현재 이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 종전 재산, 그걸 가격으로 평가해서
추가적으로 20평대를 받으면 추가 부담금 얼마, 30평대를 받으면 추가 부담금 얼마 이런 식으로 그 통지서 안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분양 신청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 부담금을 감당할 수 있고 그러면 분양 신청 기간 동안 분양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분양 신청을 해보니까 자 만약에 조합원이 1000명이 있었는데 1000명 중에서 900명만 신청했다. 예, 나머지 뭐 100명은 분양 신청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900명에 대해서만 관리처분 계획으로 들어가서 아파트 분양을 받고 또 관리처분 계획 인가받으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동호수 같은 것도 확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처분 계획으로 조합원들이 아파트 분양을 받는 거예요. 예, 분양. 예, 그리고 철거해서 이제 공사를 하고 공사 끝나면 소유권 여기 준공인가 공사 완료 고시 다음에 마지막 절차가 뭐 지난번에 좀 잘못됐는데 이게 소유권 이전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절차는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소유권의 이전. 소유권 이전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새 아파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요. 자, 우리 정비사업은 조금 복잡하지만 기본계획, 정비계획, 정비구역, 추진위원회 조합, 여기까지가 준비 단계고 파란색 사업시행계획으로 이 조합이라는 시행자가 설계도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사를 들어갈 때는 막바로 관리처분계획으로 분양 가지 말고 조합원들한테 분양 공고, 분양 통지, 편지를 먼저 보내고 분양 신청을 받아서 900명만 분양 신청을 했다. 그럼 그 사람들 명단이 관리처분계획으로 들어가서 분양받을 사람들 명단 900명이 쭉 나오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평수 같은 것들이 확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하는 계획이 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계획도 관청한테 인가받은 다음에 발표하고 나서 이제 공사합니다. 공사 끝나면 공사 완료 고시하고 자, 새 아파트로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 이렇게 공사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정비법에서는 좀 용어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도시개발법에서는 뭐 특별한 용어는 없는데 이 정비법에서는 이 정비사업 자체가 세 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 다음에 주택 재개발 사업, 자, 우리 재건축 사업입니다. 자, 우리 작년 특가까지는 이 정비 사업이 6가지였었는데 이게 이제 통합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2018년 시험을 대비할 때는 이 통합이 됐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사업으로 통합을 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우선 주거환경 개선 사업부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요, 보시면 저소득 주민들이 삽니다. 그리고 정비 기반시설 같은 것들이 극히 열악하면서 노후불량한 건축물들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 여기까지. 자, 일단 여기까지가 우리가 낡은 주택들인데 이게 달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저소득층들 경제적으로 형편이 좀 어려우신 분들 그런 지역이면서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도로라든가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가 극히 열악하면서 노후한 건축물들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그러니까 낡은 달동네 주택들을 싹 다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 사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기까지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철거 방식인데 철거해서 새로운 아파트를 져주는 방식입니다. 주로 이제 뭐 저소득 주민들이니까 주로 소규모 아파트를 짓겠죠. 뭐 임대 아파트도 많이 짓고. 그런데 여기 두 번째 항목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자, 단독이나 다세대 같은 것들이 밀집하고 있는 지역인데 잘 보세요. 자, 우리 행정관청이 들어가서 정비 기반시설은 확충을 해주고 여기 보니까 자, 주택의 소유자가 스스로 자기 주거환경을 보전하면서 정비 개량하는 방식이다. 자, 우리 좀 전에 여기 동그라미 1번 사업은요. 저소득, 그 다음에 정비 기반시설 극히 열악, 노후불량한 건축물들이 과도 밀집하기 때문에 노후불량한 그 주택 등을 딱 다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 사업을 해주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 안에는 두 번째 정의로서 이게 낡은 주택을 고치는 방식이다. 이게 보전하면서 정비 개량하는 방식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우리가 이제 옛날 TV에서 러브하우스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집을 고쳐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철거하지 않고 거기 보시면 기본적인 뭐 지붕이라든가 담장, 기둥 같은 기본 틀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싹 다 고쳐주는 방식입니다. 일종의 리모델링과 유사하게 그런 형태의 정비사업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사업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이 저소득층들이 사는 집들을 철거하면서 싹 다 새로운 주택 사업을 해주는 사업도 있고 이 단독이나 다세대를 고치는 방식, 기존 주거환경을 보전하면서 정비 개량하는 방식도 있으니까 이런 두 가지 형태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정의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반면에 이제 재건축, 재개발 사업으로 갑니다. 자, 우리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저소득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나름대로 중산층 서민들이 사는 지역이라고 해석을 하세요. 자, 그런데 재개발 사업의 특징은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이
밀집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정비기반시설, 도로나 공원, 학교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정비하면서 노후한 주택을 작업한다. 이렇게 되면 재개발로 가는 거고, 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고 노후불량한 공동주택이 밀집하고 있으니까 주로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런 것들을 기반시설은 건드리지 않고, 재건축 사업은 주변에 정비기반시설을 양호하니까 건드리지 않고 노후한 공동주택만 철거하고 작업하는 게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정비해가면서 노후한 주택을 작업하는 것, 노후한 건축물들 작업하는 게 이게 바로 재개발 사업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재개발 사업에서 이런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기능 회복하는 사업. 자, 좀 전에 우리가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 사업은 아까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한 주택이 밀집하면 재개발, 그다음에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노후한 공동주택이 있으면 재건축인데, 이 재개발 사업은 뜻이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 우리 상가나 공장 같은 지역에서도 기능 회복을 위해서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재개발이라는 사업 안에는 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주택 재개발도 있고 상업지역, 공업지역 기능 회복하는 상가나 공장 재개발도 있다는 겁니다. 재건축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재개발에만 있으니까 이런 용어들을 한번 잘 보시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주거 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용어입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용어들이니까 한번 잘 보시 바랍니다. 특히 재건축, 재개발의 차이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재건축, 재개발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면 재개발,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면 재건축, 그다음에 재개발 사업에는 하나가 더 뜻이 있죠.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기능 회복하는 사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재개발에는. 자, 그 다음에 여기 토지 등 소유자. 자, 우리 토지 등 소유자는 이 정비법에서만 쓰는 용어인데 결국은 핵심이 소유자라는 얘기잖아요. 소유자. 나중에는 소유자가 이런 재건축, 재개발 사업할 때 조합을 만듭니다. 토지 등 소유자들이 이제 조합원으로 들어가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이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재건축 사업은 따로 밑에 써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재개발 사업 같은 거 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란 얘기예요. 지상권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토지만 갖고 있거나 또는 건물만 가지고 있거나 또는 지상권자가 모두 다 재개발 사업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 개념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재건축 사업이랑 비교해 보세요. 자,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정비구역 안에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재건축을 할 때는 건축물과 토지를 한 사람이 양쪽 다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재건축을 할 때는 건물과 토지를 둘 다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둘 다. 그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 소유자 또는 연립주택 소유자 이렇게 돼버리면 그 아파트 소유자가 건물 부분과 토지, 지분 부분을 동시에 갖고 있는 형태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재건축을 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되고 나중에 조합원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반면 우리가 재개발 같은 경우는 토지만 갖고 있거나 또는 건물만 가지고 있거나, 물론 재개발할 때 토지 건물을 양쪽 다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되는 겁니다. 근데 재개발할 때는 최소한 토지만 갖고 있든지 아니면 건축물만 소유하고 있든지, 게다가 용익물권자인 지상권자도 토지 등 소유자로 넣어주겠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재개발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떠논이고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여기 중간에 밑으로 가는 겁니다. 밑. 요거를 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이 나오셔야 돼요. 재개발하고 재건축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좀 전에 보면 재개발, 재건축 용어 차이가 있었죠. 기반시설이 열악하냐, 기반시설이 양호하냐 이 차이도 있었고, 이 토지 등 소유자도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되고요. 자, 우리 그 다음 용어에서는 이 시장문수 등이라는 정의법상 용어가 있는데, 자, 시장문수가 아니라 시장문수 등입니다. 등. 그러면 이게 누구냐면 5명을 말하는 거예요. 자치시, 자치도, 시군, 구청장인데 주로 시험 문제에서는요, 이 5명을 다 언급할 필요는 없고 시장문수, 구청장, 이분들이 시장문수 등이라는 말로 해석을 하시면 대부분 다 들어맞습니다. 뭐 자치시와 자치도를 포함해서 시군, 구청장인데 주로 시장문수 등 그러면 시군, 구청장이라는 그런 관할 쪽을 이렇게 넣어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주택공사 등도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를 추가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여기 등자가 붙어 있어요. 등. 이런 용어들도 우리가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시고 정의법 내용이 좀 기니까 우리 잠시 쉬었다가 기본계획부터 아까 우리 절차를 토대로 해서 기본계획, 정비계획, 정비구역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잠깐 쉬었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